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챔 업앤다운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할 텐데요. 자, 만약에 보유 종목 중에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어둡습니다. 그만큼 하락이 좀 많이 집중되고 있는 장이다 보니까 종목들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을 거예요. 하루 또 급락, 그리고 나서 또 반등. 이렇게 하락에 대한 변동성과 그 상승에 대한 이 힘이 좀 약한 시장이기 때문에 보유 종목들도 지금 바로 탈출을 해야 될까? 아니면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낮추고 가져가는 게 좋을까? 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저하고 함께 해결하세요. 혼자 고민해서 모든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좀 풀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지금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2-2638-3985번이고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상담 다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목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용기 내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아래에 보시면 이제 문자도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문자는 샵 3989번입니다. 그리고 유료 100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대부분 다 그 전화 상담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보다는 전화 쪽으로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아침부터요, 시장이 좀 떨어져 있는데, 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가야 되겠죠. 자, 미국 증시도 간밤에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다시 엔비디아를 포함한 기술주들의 또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런 영향들을 받고 있는데, 자, 미국 증시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간 상황 속에서 지금 급락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미국 증시는 올라갔지만 국내 증시는 오르지 못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떨어졌단 말이죠.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단 미국 증시의 조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런 영향들은 좀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 어떻게 좀 빠졌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분위기,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전거래 대비 0.6%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최근에 급락이 굉장히 좀 무서워 보이죠. 하지만 전체 큰 흐름을 보면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한번 조정이 들어왔었고요. 또 중간에 조정이 한번 들어왔었고, 이번에도 역시 좀 다르지 않은 조정이에요. 자, 그리고요, S&P 지수 현재 0.7% 정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굴곡이 좀 더 크긴 한데요. 과거에 보시면 이때도 역시 굴곡이 있었습니다. 올라가다가 중간 지점에서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왔었고요. 자, 이럴 때 올라갈 때 이게 올라가도 되는 장이야? 라는 의심이 들었죠. 하지만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니까 그런 의심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래, 한번 조정 줬으니까 올라가도 되는 거지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 금리 인하되고 국내도 역시 금리 인하되고 각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수는 당연히 유동성이 풀리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기 전에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더 올라간다면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쯤은 좀 흔들고 나서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은 조금 더 많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금리 인하 전, 그리고 또 지수의 상승, 본격적인 또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또 조정이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특히나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엔비디아라는 주식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을 하면 미국 증시 좀 흔들림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기술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가 전날 보시면 이제 빨간불이 막 들어와 있죠.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건 하락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크게 빠졌고요. 엔비디아 주변에 있는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 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시총 상위주들까지도 역시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증시 하락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역시 반영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증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왔어요. 국내 증시도 역시 조정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오는 조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뭐 경기 침체 신호가 오지도 않았는데 경기 침체가 될 것 같은 어떤 공포감 때문에 주가가 빠져버린 거잖아요. 이런 갑작스러운 충격은 대비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미리 대비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용을 쓰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일단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팔고 이러면서 주가가 빠져버리면 개인들의 투매가 나와요.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면 주가는 더 빠지겠죠. 자, 그러면 이때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신용을 썼던 물량들이 반대 매매가 터지면서 주가가 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외국인 기관들은 그 물량들을 밑에서 싸게 잡아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신용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 뭐 이제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신용을 쓴 경우에는 이런 주가가 하락했을 때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량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신용 물량들을 좀 쓰지 않고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하락 부분은 이미 최저점은 이 정도에서는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앞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충돌이 아직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해소가 되면 주가도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해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지금 이제 시장이 굴곡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큰 굴곡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빠졌으니까 지금이 기회다가 아니라 시장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올라갔던 업종이나 이런 섹터, 이제 주도 업종이나 주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갈 때는 다른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으니 미리 성급하게 종목들을 매매하지 마시고 좀 풀려가면서 그리고 이제 수급들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셔도 저는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장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미 거의 다 흔들 만큼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들만 좀 해소시키고 그리고 수급들 확인하고 매매 진행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 자, 여러분 지금 전화번호 지금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게요. 02-2638-3985번입니다. 여러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혼자 고민해서 해결 안 돼요. 바로 전화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문자 상담 샵 3989번은 유료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에요. 주말 동안에 강연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강연회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 돌아와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요,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저희가 강연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강연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는 대구 영남 일부에서 진행이 되고요. 시간대는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저희가 1시부터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 시간은 좀 1시간 좀 뒤로 미뤄서 2시부터 진행되니까 시간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도 역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자, 이번 강연회는요. 바로 익산입니다.
익산 KTX역 2층에서 진행되는 강연회입니다. 아래 지금 주소가 나가고 있죠. 이 주소 잘 확인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시장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좀 변화가 오는 장입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에 상승을 또 이끌어가는 새로운 주도 업종과 주도 종목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과연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 감이 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연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강연회장에서 자 이번에 시장이 끝나고 나서 이번에 하락이 좀 잠재워지고 그다음에 올라가게 된다면 과연 어떤 섹터 어떤 이제 주도 업종이죠. 과연 어떤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아마 이번 시장 대응하시고 수익 내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강연회 장에서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여러분 시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다 모두 다 이제 중요한 장이에요. 제가 항상 이제 조금 시장이 안 좋으면 별거 없다. 그냥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떨어졌어도 시장이 올라갈 때 과연 이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또 더 떨어질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상담을 점검을 좀 하셔야 그래야지 그 다음을 대응하실 수가 있고 그게 곧 여러분들 수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힘들 때마다 힘들 때는 더더욱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을 상담을 잘 받으시고요. 지금 전화 02-2638-3985번 전화 주시면 다 상담 제가 해드릴 테니까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이버 19만 원에 20%요. 네이버 19만 원에 20% 매수하셨어요. 네. 19만 원이면 오늘도 빠지러서 추가 매수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아,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전화하셨군요. 네. 자, 일단 실제적으로 지금 19만 원이라는 가격은 제가 볼 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아마 매수하실 때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빠졌죠. 시장 영향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혹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뭐 10% 정도? 아니면 20% 정도 더 사실 생각이세요? 아, 10% 이상이요. 10% 이상이요. 네,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더 담으려고 하는데 네. 괜찮은가 싶어서 멘토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괜찮긴 한데요. 네. 예, 이 종목은 지금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졌다면 저는 괜찮아요. 추가 매수하셔도. 근데 비중은 솔직히 제가 볼 땐 네이버는 30% 이상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어요. 네. 한 종목만 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네. 종목들도 분명히 또 기회가 있을 거고 다른 네. 종목들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거예요. 이걸 만약에 다 사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네이버는요. 추가 네. 매수를 분할로 산다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15만 원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이번에 주가가. 네네. 네, 만약에 지금 제가 볼 때는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 이 사이에서 네. 가격이 한번 조정을 준다면 이 가격 안에 들어온다면 말이죠. 그러면 추가 매수는 10%를 한 번에 살 필요는 없고요. 5%씩 나눠서 한 두 번 정도에서 한 10% 정도만 더 채워서 단가 낮추고 가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이 회사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다 알고 있는 회사일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이 너무나 크죠. 네. 그죠? 지금 일본의 라인야오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된 악재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섣불리 주가가 더 빠진다기보다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웹툰 미국에 상장된 거 아시죠? 그 효과도 아직 못 받았고 해서 저는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 정도 이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5%씩 그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는 사실 이게 매수한 가격이 19만 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19만 원까지 와도 추가 매수했다면 이건 수익일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그거 보기 위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좀 아쉽고 제 생각에는 20만 원까지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추가 매수해서 20만 원까지 잘 보시고 꼭 수익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럴게요. 자, 이제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볼 텐데요. 자, 지금 전화 연결 하신 다음에 시청해 주신 다음에 연결 안 되시는 분들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바로 상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전화 주시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은 점검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양 디지텍 22,000원에 네. 10%. 한양 디지텍이요. 네, 자, 그리고 매수 가격이 22,000원이시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종목도 매수를 혹시 언제쯤 하셨을까요? 7월쯤 하셨나요? 네네, 7월에 한 것 같아요. 그럼 매수하고부터 계속 떨어진 거네요? 네. 아이고,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혹시 네. 한양 디지텍을 그때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어떤 것 때문에? 조금 많이 내려와서 저점인 것 같아서 또 어느 패널이 좀 추천을 하시길래 그날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조금 보고 나올라 했는데 네. 좀, 놓쳐버린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네. 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동안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좀 올라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반도체 모듈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관련 종목으로 지난번에 3월하고 2월 이제 4월 달이죠. 이때 네. 가격 상승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드릴 게 네.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는 좀 무서워요. 이게 올라가다가 또 떨어져 버리면 이제 떨어지면 어때요? 떨어질까봐 네. 걱정이 많이 된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주식을 사기가 좀 어렵고 그러다가 이게 계속 올라가다 어느 순간 떨어지기 시작해요. 떨어지면 그때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매수하신 시기 아마 지금 화면에 표시는 요 자리 맞나요? 네, 이 시기, 네. 그죠? 자, 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지금 주가가 최고점을 한번 찍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 가격이고 그 다음에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점이 나왔죠. 근데 아마도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번 더 상한 한 10불 정도 그쵸? 칠 것 같아서. 제가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딱 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개인 투자자라면 그렇게 느낄 것이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 먼저 이제 이전의 고점을 보세요. 여기 고점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 고점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나요? 떨어졌나요? 떨어질까요? 떨어졌잖아요. 고점이 내려갔다는 건 이건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점이 나왔잖아요. 힘이 빠지고 있는 자리에서 저점이 나온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종목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자리에서는. 다음엔 아시겠죠? 네. 네. 첫 번째 반등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자리가 낮아졌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힘이 빠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한양 디지텍은 지금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면서 주가도 역시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가 조정은 사실 올라가기 전에 주가가 15,000원 정도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지금 거기까지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때문에 지금 흔들렸던 부분이라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금 더 이상 조금 더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거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는. 네, 괜찮겠어요? 가져가시면 되고 혹시 추가 매수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나중에요.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2만 원 부근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들을 지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상담을 드리면서 해결책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 그리고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 자, 이번에는 이제 문자 상담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문자 종목 한 종목 일단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종목인데요. 자, 이번 종목은 E8입니다. 자, 매수 가격이 지금 22,200원이에요. 자, 22,200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이 40%, E8 맞나요? 자, E8. 자, 그리고 비중이 40%고요. 디지털 윈 관련주로 지금 매수하셨다고 말씀하셨네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매수 가격이 22,200원이면 자, 그러면 이게 매수하신 지가 오래된 종목이에요. 지금 거의 초기 부근에, 상당히 초기 부근에 지금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부분은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항상 그 매매에 대해서 팁을 드릴 때요. 투자 팁을 드릴 때 2020 기억하라고 맨날 얘기했었죠.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그래, 거래량과 거래대금 20만 주 이상, 그다음에 20억 이상 이거 꼭 기억해야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이게 상장 초기 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상장 초기 기업의 경우에는 EAT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첫날 보세요.
거래 밑에 거래량이 있잖아요. 거래량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터진 날은 바로 상장 첫날입니다. 첫날은 거래가 가장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기대감 때문에 거래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이 종목이 지금 이슈가 있고 그래서 좋은 기업이니까 상장을 했으니까 상장 초기의 기업들은 올라가면 또 꽤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질 거고요.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매수와 매도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자, 이 고점, 최고점하고 제가 최저점을 지금 제가 선으로 표시해 놨고요. 그리고 이 공백기가 이 구간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메워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자리가 최고점과 최저점의 공백 공간입니다. 이 공간. 자, 보시면 이 최고점 있죠. 상장되고 나서 첫날 이 최고점을 넘어간다면 그 다음 봉부터 그러면 매수해서 단타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상장되고 나서 이 최저점이죠.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이때는 절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EAT는 뭐예요? 상장 첫날 그 다음부터 저점을 깨버렸어요. 이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빠진다는 신호예요. 그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올라가다가도 역시 어때요? 상장 초기 저점에 올라가다가 밀려버리잖아요. 탈출하실 때도 어때?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탈출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보유하시되 손절가 잡으셔야 돼요. 아래쪽으로 12,0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 추가 매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비중 너무 크신데요. 나중에 일단 17,000원 정도 가격을 보시고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상담 신청 꼭 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 텐데 이때는 문자 주시 마시고요. 차라리 전화를 주세요. 그래야지 채택이 더 잘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EAT는 지금 12,000원 손절가 잡고 위쪽으로 17,000원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엔 전화 다시 한번 연결해 볼 텐데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죠? 네네. 네, 사람들이 막 안 될까 봐 막 고민하다가 나중에 전화하시다가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전화 주시면 전화 잘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전화 채택 되셨는데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여기 CS 윈드고요. 네. 63,000원에 30%인데 지금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망설여져가지고요. 네. 반 매도하고 반은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다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전화 잘 주셨어요. 혹시 평소에 그 유튜브도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방송을 좀 보셨나요? 네네. 간간히 그치.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제가 그리고 요즘 며칠 계속 장이 안 좋아서 계속 네.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요. 제가 네. 이제 증시 브리핑이라는 이제 그 오전에 시황 방송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방송 네. 출연을 하는 날은 이제 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황 그다음에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특히나 이제 이번에 미국이 11월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요. 네. 그때 지금 대선의 후보가 지금 두 사람으로 지금 압축이 되어 있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해리스 부통령. 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원래는 바이든 그 대통령이 후보로 양강 구도일 때는 바이든보다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해리스 부통령이 나오면서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시장에서도 이 정권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해드렸던 건 이제 이 트럼프 쪽이 조금 이제 지지율이 좀 후퇴되고 있고 그다음에 해리스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있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또는 이제 그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수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좀 많이 빛을 발하지 못했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은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풍력이라든지 또 태양광 쪽이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CS 윈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계속 주가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풍력 관련주 누가 관심을 좀 많이 갖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풍력주들도 결국 11월 대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렇게 해서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이번에 올라오는 반등인데 아직까지 손실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럼 네. 지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았다가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탈출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지금은 더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왕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수익으로 나오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11월까지는 아직 기간이 많이 여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기회는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틈새 시장에서 지금 올라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위쪽으로 저는 제가 볼 때는 65,000원까지 바라보셔도 괜찮으니까 좀 중간에 뭐 흔들었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65,000원까지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차 목표가를 65,000원으로 하고 그 네. 후에 다시 또 조금 더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 근데 65,000원 오잖아요. 욕심을 네. 부리면 안 돼요, 항상. 그때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딱 올라갔다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네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65,000원 오면은 제 생각엔 그래요. 한 20% 정리하고 10% 정도만 좀 지켜볼 수는 있어요. 예. 음, 그래서 이게 지금 비중이 좀 많은 편이니까 요 네. 65,000원에서는 비중 20% 줄이고 10% 정도만 가지고 가볍게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럴게요.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중간에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자, 일단 강연회 일정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는 대구에서 진행되는 강연회입니다. 시간대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자, 그리고 대구 영남일보 지하 2층에서 진행되는 강연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는요. 바로 익산 KTX역에서 진행이 되고요. KTX역 2층입니다. 개나리실이라는 이 강의실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시간대는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날 시간대 잘 확인하시고 좀 늦게 오지 마시고요.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오시면 지금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면 시원하게 또 에어컨 많이 틀어놓고 있으니까 저희가 시원하게 강연회를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포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장은 절대로 포기하는 장이 아니에요. 더 큰 기회를 주기 위한 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략들만 잘 짜면 다음 시장에서는 정말 많은 수익이 또 나올 수가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주 강연에 오시면 제가 수익을 다음 시장에서 수익을 낼 때 어떤 식으로 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제가 중요한 그 팁들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잘 듣고 도움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전화 상담 이어갈 텐데 여러분 지금 전화 상담을 주신 분들 중에서 전화 연결이 또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팁입니다. 지금 02-2638-3985번 전화 주셔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기 놓치지 마세요. 내일장이 어떻게 될지, 오늘 후반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종목들이 또 어떻게 될지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연락 주시고 같이 문제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민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FNF고요. 네, 69,400원에 15% 갖고 있어요. 69,400원에 15%요. 네네. 이거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도대체 한 1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1년 넘었다고요? 예, 좀 추가매수 중간중간 해가지고요. 예.
그러면 얼마 전에요. 한번 네.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아, 놓쳤어요. 아유, 네. 어떡합니까? 그날은 놓쳤어도 그 다음 날은 안 놓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금방 빠지더라고요. 에휴, 이거는 제가 볼 때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급등이 났던 게 거의 뭐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상한가 네네. 정도까지. 아마 네네. 상한가 짓지 못해가지고 그때 좀 그런데 일단 해외 네. 진출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네. 해외 라이센스를 취득하면서 해외 쪽에 이제 그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 반등이 나왔던 건데요. 자, 그런데 F&F 보면은 참 너무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 회사가 뭐 실적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가는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잘 나오고 어느 정도는 잘 이제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의 분위기예요, 분위기. 시장에서도 항상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네네. 그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도 이제 패션, 의류계 이제 의류 업종에서도 이제 그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때 보면 이제 모자를 막 이렇게 탁 일자로 펴서 뭐 쓰고 다니는 이런 모자가 유행일 때도 있고요. 또 이제 구부려서 뭐 쓰는 모자가 유행일 때도 있고, 그럼 어떨 때는 팔토시가 유행일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행이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시장도요.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맞아요. 이 의류 업종이 유행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 음, 유행을 탈 만한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코로나 때 봐봐요. 코로나 때 밖에 못 나가니까 뭐 굳이 옷을 살 필요가 있어. 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좀 경기가 좀 안 좋아졌고 금리가 올라가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입던 옷 좀 입지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쪽이 좀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좀 많이 위축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제가 앞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더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F&F를 포함해서 의료업종이죠. 의료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금리가 인하되고 하면서 뭔가 좀 종목들이나 업종들이 변화가 올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F&F라든지 이런 의료업체들도 역시 거기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고 제가 볼 때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반등 살짝 나왔는데 그때 기회 잘 잡았으면 모르겠지만 좀 아쉽지만요. 요번에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그냥 네. 보유하고 계시고요. 나중에 위쪽으로 7만 원 정도 저는 7만 원을 봐요. 지난번에 7만 5천 원까지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7만 원까지 일단 보시고 7만 원 오면 최소한 절반 정도는 파세요. 아, 아시겠어요? 네. 네,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손실인데 뭐 그잖아요. 네. 네, 7만 원 와도 지금 감사합니다. 수익인데. 그러니까 7만 원 네. 오면 그때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절반 정도 정리하세요. 그리고 아, 나머지는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7만 5천 원까지 저는 이제 보되 일단 정리를 한번 하고 보세요. 이거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스페타시스 53,500원에 20%입니다. 이스페타시스 53,500원에. 네, 53,500원이에요. 예. 자, 이 종목도 왜 샀는지는 뭐 당연히 알 것 같고요. 예, 예. 매수하고 나서부터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 매수하신 거예요, 혹시? 매수 한 날서부터 빠졌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하필이면 왜 잘 올라가던 종목이 하필이면 매수하고부터 빠질까요? 아, 참 진짜.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회사가요. 결국은 AI 테마를 타고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예, 예. 그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사람들이 많이 사야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죠? 많이 산다는 건 어디에 표현이 돼요? 거래에 표현이 돼요. 예, 예. 네. 그러면 이스페타시스가 초기에 올라갔을 때를 보면은 이때 거래가 어때요? 굉장히 많죠. 이때 거래는. 예,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한번 쭉 올라갔다가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를 보시면 거래가 어때요? 거래가 예전보다 많이 작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전보다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이번 반등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올라가면서 이제 보시면 이때도 이제 요 안에서 거래가 좀 보이는데 자 초기에 올라갈 때 거래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 거래가 들어왔을 때와 그 다음 거래가 왔을 때 점점 어때요? 거래가 작아지고 있죠. 예, 예. 네, 그러면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이게 여기서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떨어지면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혹시나 다음에 또 매매하실 때도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AI 네. 관련주들 위주로 지금 투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스페타시스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AI 쪽만 뭐 보고서 그냥 이 회사가 뭐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네. 이미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초고다층 PCB 같은 경우에는 예. 그만큼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도 정말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앞서서 너무 크게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에 있어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3만 원 정도 부근에서 한번 저점을 좀 잡아주면 예. 아마 이제 반등 시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문제는 좀 높아서 주가가 그래서 네. 저는 이제 4만 5천 원 정도까지 반등 시 좀 탈출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4만 5천 원. 네, 맞아요. 손실을 좀 줄이고 나서 나오자는 거죠. 예. 왜냐면 올라갔다가 또 밀려버리면 이거는 그 다음에는 3만 원 아래쪽으로도 한 번 더 크게 눌릴 수도 있거든요. 예. 차라리 이거보다는 앞으로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쪽으로 시세가 많이 몰릴 거예요. 시장의 분위기가 좀 근데 바뀌어요. 저는 느낌이 4만 5천 원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요즘.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근데 또 이제 아래쪽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예. 자 지금 거래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예. 결국은 이제 매도가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할 때는 매도가 많이 나오면 이제 네.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거래가 튀어나온 물량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네. 그동안 쌓여있던 물량 대비 튀어나온 물량들이 많지 않다는 건 예. 아직 물량들이 지금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더 올라왔다가 이제 물량들 덜어내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자리는 네, 반등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4만 5천 원 정도 구간, 그 정도 보시고 딱 4만 5천 원 아니어도 뭐 4만 4천 원, 뭐 800원, 뭐 이 정도 됐을 때 좀 분위기가 좀 쎄하면 그냥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딱 그 가격이 아니어도 아시겠죠? 지금 생각은 4만 5천 원이면 고맙습니다 하겠는데 네, 또 그렇게 되면 또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버리는 게 실력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예. 네, 이건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구나 알게 돼요. 4만 5천 원. 네, 맞아요. 네, 그때 저는 그 가격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아, 네, 다른 게 아니라 네. 한미반도체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요? 한미반도체요. 한미반도체. 30% 갖고 있는데 네.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매수 가격은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 15만 가격. 3천 원. 15만 3천 원이요. 네네. 그러니까요. 지금 분명히 불안한 종목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게 다들 그냥 꿍꿍 이제 감추고 있어요. 이렇게 상담을 받고 뭔가 좀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전화 잘 주셨고요. 한미반도체도 지금 앞서서 우리가 지금 이스페타시스를 상담했을 때하고 다르지는 않아요. 이 회사도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것도 그렇고 어머니께서 지금 이 주식을 산 이유도 AI 관련주라고 해서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사자마자 계속 빠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거예요. 계속 그전에는 뭐 내가 안 살 때는 계속 올라가다가 사니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래서 참 어려운 건데 자, 최근에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도 IT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하이닉스 아시죠? 네네. 네, 하이닉스 주가도 보면 어때요? 지금 거의 비슷할걸요? 그 한미반도체하고 그죠? 지금 이 기업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주가는 어떤 기업일까요? 하이닉스예요. 아, 네. 하이닉스 주가고요. 지금 다시 이제 한미반도체 주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미반도체 주가예요. 비슷하죠? 네. 네, 비슷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락이 일단 많이 나왔는데 이 하락은 지금 단계에 진정된 하락은 아니에요. 그리고 살 때도 30% 비중을 사신 것도 자체가 조금 욕심이었어요. 저는 일단은 이 정도 비중을 사셨다면 이거는 여기 떨어지고 있을 때 매도할 수는 없어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반등 나올 때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반등 구간은 9만 원 정도 가격대예요.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하락은 많이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을 줬을 때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이 매수 가격이 좀 많이 높아요. 그래서 15,000원대까지는 좀 기대하기 어렵고요. 제가 보는 반등 가격은 최근에 급락했던 자리 정도는 메워주고 나서 그 다음에 빠져도 그리고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13만 원이에요. 반등 나오면 13만 원 부근에서는 정리하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아시겠죠? 네. 근데 장기간으로 갖고 있어도 안 올라가요? 장기간이라는 건 너무 미련을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장기간이라는 건 지금 시청자분께서 생각하는 장기간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장기간은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종목을 한 3년 정도 갖고 가실 생각 있으세요? 네. 3년 갖고 가실 생각 있으세요? 네. 그래요. 그럼 5년은요?
오늘 상관없어요. 5년은 상관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많이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약간 미련한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한미반도체가 만약에 5만 원까지 빠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안 그래요? 놀라요. 왜요? 그 3년이라는 기간과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많이 떨어졌다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도까지 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기간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 주가가 많이 더 빠질 수 있다는 걸 나는 그 감내하기 좀 어렵다 싶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로 정리하시고 차라리 나중에 많이 빠졌을 때 사시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기회를 노리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욕심부릴 때가 아니라 매수 타이밍 자체가 좀 고가권에서 좀 위험하게 매수하셨으니까 지금 빨리빨리 뭔가 좀 다른 전략들을 빠르게 좀 전략들을 세우시고 바꾸셔야 돼요. 저는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상담을 이어갈 텐데요. 자, 이번에 또 문자 주신 문자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 종목 대상이고요. 자, 요즘 왜 이렇게 문자를 많이 주실까요? 자, 전화를 많이 주시고 문자보다는. 자, 대상은 23,130원에 매수하셨고 그다음에 비중이 20% 올랐을 때 절반을 청산하셨다. 그리고 현재 반 정도 팔아야 될까라고 이렇게 길게 좀 장문의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자, 일단 지금 23,13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네요, 거의. 올랐을 때 절반, 그다음에 현재 수익이 났을 때 절반 팔았고요. 지금도 일단 약수익 정도긴 한데 시장이 좀 불안해서 이렇게 문자 주셨군요. 그러면 대상은 근데 올라갈 때 잘 파셨어요. 절반 잘 파셨고요. 지금 떨어졌을 때 판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굳이 팔 필요 없습니다. 왜 이거 지금 여기서 팔려면 위에서 그냥 다 파셨어야 돼요. 지금은요 하락이 이미 좀 잡히고 있거든요. 거기다 대상 이 회사는요.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이 회사는 지금 우리가 그 음식료, 식음료 쪽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식음료 사업은 어찌보면 필수 소비재거든요. 그리고 최근엔 조미료 같은 경우에도 한류 열풍 때문에 조미료 관련주들도 막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여건도 있고. 그래서 저는 대상은 주가가 많이 이제 최근에 조정 나왔는데 충분히 많이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굳이 저는 팔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끌고 가세요. 그리고 저라면 이 종목은 28,000원까지 더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다면 28,000원 정도까지 좀 보셨다가 파시는 게 저는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문자 한번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HLB네요. 자, HLB.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을 보시면 82,800원이고요. 그리고 20%. 자,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좀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82,800원이면 지금 어제 매수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단기로 한번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지난번에 한번 좀 악재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제 가남신약 FDA 승인과 관련해서 좀 불발 사태가 나왔었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주가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더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끔찍끔찍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시장 분위기가 또 해리스 쪽이 좀 우세하면서 또 역시 제약바이오 쪽이 또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HAB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좀 리스크, 위험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응 자체가 빠르게 대응할 수 없는 분들은 매매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 지금은 일단 단기로 들어가셨으니까 전략들을 세워드리면 손절가 일단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손절가는 78,000원 잡아드리고요. 78,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막힐 수 있는 구간은 9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9만 원 정도보다는 9만 원보다 조금 더 아래쪽인 88,0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그렇게 단기로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LB까지 상담 마쳤고요. 자, 오늘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말 동안에 토요일과 일요일 날 강연회에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